하여튼 이 비괴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비색하고 소인이 바로 하는 시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지가 불교하니까 그게 비다 말이죠. 천지가 하늘이 하늘에가 있고 땅에가 있으면 이게 서로 만날 기회가 없다. 하늘은 올라가기만 하고 땅은 내려가기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대상전에 나왔고, 여기 전체 이 비괴를 말하는 것에서 이 비인이라는 건 이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시대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대왕소래라. 이 비괴에는 대인들이 사라지고 소인들이 우글거리는 시대다. 그러니까는 큰 것이 가고 대인이 가고 소인들이 장악을 해서 모든 것이 우글거리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초육은 이제 발모여, 이거 띠풀을 뺄 적에 그 밑에 뿌리가 이렇게 엉켜져 있는데 그 같이 따라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휘라는 게 같이 따로 나오는 무리들을 말하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동지들이죠. 혁명의 동지들. 이 비색한 전국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타개해야 되는데, 이 타개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더불어 점을 친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미래를 개척한다, 미래를 묻는다. 초육은 이 비괴의 최초이고 그야말로 이 악에 물들지 않은 세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그 성격이 있다는 거지. 순결성이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린이 형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비색한 시대에 오히려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제일 끝에가 희로 끝나지 않습니까? 기쁘다. 기쁨이 찾아온다. 여기 뭐냐면 처음에는 비색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기쁨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괴는 다시 택괴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주역이라는 거는 희망을 준다는 거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역은 희망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유기는 그러니까 유기는 구호와 이제 통하니까 위에서 포용하는, 둘 다 중정이잖아요. 둘 다 중정이고 이것도 지금 중정 맞잖아요. 양 위에 양효가 왔고 여기도 위에 음효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중의 자리에 있으니까, 가운데 자리에 있으니까는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정응이란 말이에요. 정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호는 육이를 포용하고 육이는 구호의 명령을 받든다 이거지.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포승한다는 건 서로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거지. 주역에 있어서는 모든 게 뭐죠? 교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함께. 사단칠정, 제가 기독교 사상에서 그거에서도 이 사단칠정이라고 하는 것에 왜 문제가 되는 게 전부 뭐냐면, 칠정이든 사단이든, 이게 사단이라는 거는 뭐 측은지 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측은지 심이고 이건 희노애락의 감정이고, 근데 이게 전부가 뭐냐면 사단이든 칠정이든 이게 전부가 사실 알고 보면 이 감에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감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교감하는 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단은 미고 칠정은 기라고 그래서 이 양자를 나누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잖아. 어차피 사단 칠정이 다 심의 문제인데, 이게 심이 아니고 이게 뭐 이것 자체가 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리와 이런 거를 부여하면 저긴데, 사실은 안 그렇다 이거야. 사단은 엄연히 뭐냐면 측은한 마음이란 말, 측은한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물을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거. 오늘날도 왜 이 네오리버럴리즘이 문제가 되냐?
측은한 마음이 없는 거야. 돈 벌 생각만 있는 거지 측은한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측은지식은 인지단이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인이라는 게 칼 마르트가 노동 현장에서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고 말한 것 자체가 그 인의 문제란 말이야. 이건 세계 문명이라는 게 다 하나의 논리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말하는 보편사고 보편 철학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의미가 없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 시간 공간에서 그리고 인간의 언어라는 게 죄다 구라가 다르잖아. 에? 그거 가지고 그냥 어렵게 말해. 내가 서양 철학 얼마나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힘이 들어요. 근데 러셀이 내가 말하는 사단천 7점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고.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러셀이나 사르트르가 내가 쓴 거 이해하려면 존나게 힘든 거예요, 그게. 응? 그거 다 저 한문으로 해서 그걸 다 익혀가지고 해봐. 나는 그 사람들 언어를 다 익혀서 거기 도달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벌써 걔들이 말하면 딱 이해가 되는 사람들 아니야. 언어적으로 이미. 마테오 리치가 와서 처음에 히트친 게 뭐냐면 중국말을 먼저 자기가 배워서 중국말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카톨리시즘의 핵심을 중국말로 그냥 전달을 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읽고 그냥 충격을 받은 거거든. 근데 그 내용은 진짜 형편없는 개소리란 말이고. 만물은 전부 스스로 자기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왜 못 만들어? 꽃 하나도 지가 알아서 피는 거고 지가 알아서 탄소동화작용 해가지고 지가 피는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제작해서 다 가게 만들고 그런 개소리가 어딨어 도대체. 창조론이니 이런 게 전부 개소리란 말이야.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의 딸이 내가 다 이거 그 결혼 주례도 해주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논문을 썼는데 그거가 뉴 파이톨로지스트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들 피토스인가 이게 히라보로 플랜트라는 거예요. 그 식물. 그러니까 이게 식물학에 근데 이게 120년이 넘는 잡죠 이게. 생물학에서 나도 생물학을 공부했어요. 대단한 잡지인데 논문이 실렸단 말이야. 이제 아직은 내가 없기 때문에 억셉트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참 장하다. 여기다가 실릴 정도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은 거거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게 내가 아는 사람들만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최무영 교수의 딸이 슬로안 스칼라라 말이야. 슬로안 스칼라면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건데 그게 노벨상 수상자가 대부분이 거기 슬로안 스칼라를 거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 스칼라십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거든.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BTS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지금 천재적인 인물들이 BTS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이게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거야, 지금. 사방에서 그런 식으로 국군을 개척하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나? 그래서 이 잡지가 처음에 창간될 때는 이 니우 전에는 지금도 피톨로지스트 니우가 없는 그게 있거든. 근데 거의 이게 뭐냐면은 이 잡지가 창간돼서 여태까지 이거 나오는 게 뭐냐면 창조론을 정면으로 까면서 나온 잡지거든. 그 누구냐, 그 찰스 다윈 이래로 이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생물학에서
기본인데 그걸 그냥 종교하는 사람들이 까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잡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조작이냐. 그건 지절로 풀한 보기도 다 그거는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전부 도법자연이라는 게 이게 전부 자연이야. 스스로 그러한 것을 도는 본받을 뿐이다. 하나님이 조작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게야. 근데 하여튼 이런 그 유치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지. 기본을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사유가 훨씬 더 서구인들의 사유보다 앞선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나는 대학교 때 느껴가지고 계속 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나 와서 이제 겨우 이 기독교 서상 같은 데서도 내 글을 이렇게 전면으로 실른다는 거 이게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 이제 요번 봄호에는 제가 동학에 대해서 쓴 것이 창작과 비평에 120매나 되는 논문이 또 실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나의 어떤 어드밴스된 생각들이 이렇게 교류가 되는 그런 거와 동시에 내가 말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나의 영향을 받고 큰 젊은이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스칼라가 되어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고 있다. 좌우지간은 이 6.2가 이제 포승인데 이 포승이라는 건 좋은 거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 감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감이 되고 포승을 하는데 여기서 소인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발탁이 된다 그러면 소인이 발탁되는 건 그건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인이 발탁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나 같은 대인은 발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발탁되면 왜? 이게 비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 일을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인이 발탁되는 건 오케이인데 대인은 발탁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인이 발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네. 6.3은 이제 이 아래 이 땅 직궤의 최상위에 있는 거란 말이지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음의 세력이 끝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음의 세력이 끝나고 이제 양의 세력으로 가는데 포수라고 그랬어요. 수라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난해해요. 난해한데 6.3은 소인이면서 이 6이 이 3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런 거잖아요. 3이라고 하는 자리가 무모한 도박을 좋아하고 여기서 어떠한 이 굉장한 여기에 그 어떠한 이게 있는데 그 갭이 있는데 6.3은 소인으로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수치스러운 마음만을 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6.3은 이 나쁜 짓을 하려고 수치스러운 일을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왜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길흉의 판단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 나쁜 짓을 실행하지 않은 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흉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쁜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수호지심은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구사는 여기 이제 상괴로 올라왔는데 6효의 반을 지났죠. 그러니까 비세계 세월의 반을 지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택괴의 태로가는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강력하질 못해. 에? 부정하단 말이야. 강력하질 못하니까 뭔가 그 혁명을 구호를 도와서 이끌어갈 혁명의 힘이 부족해.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천명이 필요하다 이거야. 유명. 에?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이 천명을 필요로 한다는 건 뭐지? 카이로스가, 이 적절한 카이로스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지. 혁명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천명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도움이, 천명의 도움이 있다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 혁명의 뜻을 결행한다 할지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여기 이 주라고 하는 거는 뭐 칸트 철학에서 우리가 범주라든가 이런 말을 썼지만은 이 주라는 것은 같은 무리들, 동지 주자예요. 이게 같은 무리 주자예요. 무리가 여기 리는 이게 저기 하거든. 우리가 리라고 하는 거를 떠난다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리교에서도 봤듯이 리라고 하는 거는 뭐야? 꼭 반대예요. 붙는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는 동지들도 뭐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혁명에 참가하는 이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동지들도 이제 복을 받는다. 리는 복에 붙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복에 붙는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호는 그야말로 이건 중정의 천자하네. 이 전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핵심적인 그야말로 중정의 덕을 지닌 영주인데, 이 영명한 구호, 영명한 지도자는 이 비색을 타개해 나갈 역량이 있다. 그래서 비를 멈춘다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휴전이라는 말을 쓰지, 전쟁을 멈춘 상태 아니야. 그러니까 그 완벽한 건 아니야. 그래서 휴를 쓴 거야. 비색의 상태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멈추게 하는 것은 뭐야? 대인이죠. 대인밖에는 이걸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인은 여기서 뭐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구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주죠. 아주 영명한 중정의 영주야. 그러니까는 이러한 대인은 결국 길한 운수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 이게 붙어 있거든요. 기망. 망이라는 건 없어진다 그런 의미거든. 저 뽕나무, 그러니까 뽕나무에 이렇게 띠풀로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난 매달아 놓은 거 정도로 이건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포상이라는 건 저 뽕나무까지에 매달아 놓은, 개라는 게 개사 이러면 매달다라는 뜻거든. 그러니까 뽕나무 가지에다가 매달아 놓은 보석 같은 아주 귀한 물건, 그것이 뭐예요? 기망. 애처롭다. 저게 없어질 수도 있겠고, 떨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저 간당 이 뽕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개라는 것은 여기냐? 개사죠? 개사라는 거는, 개는 매달다는 거야. 매단 말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효사의 효의 매단 말이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개사라는 게 지금 효사나 뭐지? 괴사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계사는 왈 공자가 매달았다 이거지. 공자의 교사 괴사다. 그런데 공자가 이 계사를 하는 게 뭐냐면 앞에 구라를 딱 전개를 해. 그리고 그래서 주역의 어느 괴에 이러한 효사가 있게 되었다. 그 제일 마지막에다가 딱 연결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효사의 해설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우주론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사라는 게 대단한 건데 공자가 말한 거야.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자, 안기, 위, 자야. 이게 패러독스란 말이야. 우리가 위태롭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포지션을 오히려 안전하게 하는 장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염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 이런 염려가 없었던 거지. 바로 이 공자가 말하는 이 계사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난이라는 거 뭐야? 어지럽다고 하는 거, 난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스려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없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술을 안 먹어요. 어쩌다 마시긴 하는데 이제 술을 안 먹는 게 뭐예요? 이유가 단순하거든. 이빨이 나빠가지고 술만 먹었다라는 게 부어. 그러면 몇 달을 고생하거든 내가 술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 이빨이 아프기 때문에 알코올에 특수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게 공포스러우니까 그 술을 안 먹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 술을 안 먹어? 계속 술 먹는 것처럼 인생에 즐거운 일이 어딨냐면 난 정말 불행한 놈이야 나는 불행한 놈이야. 인간이 태어나서 그래도 술 몇 잔 먹어. 그러니까는 그게 특히 맥주 같은 것만 먹어도 그냥 잇몸 전체가 그냥 쑤시고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뭐 난리가 나. 그래서 오히려 난이 있기 때문에 치가 보장된다 이거야. 이게 인생이라는 게 사실 항상 이런 파라독스가 존재의 가치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그래야 밸런스가 유지된다 이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 공자가.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함 속에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보존되고 있음 속에서도 상실되는 것을 잊지 않고 평화로움 속에서도 어지러워지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안태하게 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의 지혜를 여기 다음과 같이 표현한 것이다. 없어지겠구나. 저 갸냘픈 뽕나무 가지에 매달린 보물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계사가 얼마나 대단한 문헌인지 요거 하나를 기망 개업 포상이라는 요 구호의 이거를 그렇게 심오한 철학적인 진리로서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사가 죽여주는 거죠. 계사에 심취하면은 세상 다 잊어버려. 천하 제일 명문이니까 계사는. 중국에 그 많은 고전이 있어도 계사를 따라가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사를 또 능가하는 작품이 하나 있지. 그게 바로 북송에서 나오는 정몽이라는 거야. 정몽. 그 정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서가다민이 우리나라의 이율곡이니 몇 사람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안 봤어, 정몽을.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올해 내 인생의 목표, 계사와 정몽을 쓴다. 내가 그 술도 가끔 먹어야 그런 걸 잘 쓰는데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말이야. 맨날 그냥 집에 앉아서
공부만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또 텔레비를 갖다 놨잖아. 이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겠어. 내 죄송한데. 그니까 또 텔레비 보고 앉았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또 산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힘듭니다. 힘들어. 이게 마지막에 상구가 뭐야? 상구는 이 비계의 마지막 단계인데 위가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상구가 여기서 뭐냐면은 비색을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비색의 경국을 뒤엎어버린다. 혁명이죠, 혁명.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이고 뭐고 정부 관료들이고 뭐고 자기들이 다 이 세상을 비색시켜 놓고 장악했다고 생각하죠. 경비가 옵니다. 그건 뒤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색하게 끌고 가는. 이 경비라면 이 비색의 경국을 상국에서 원래 여기는 무위라고 그랬거든. 상이라는 건 위가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색의 경지에서는 이 하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엎어버려. 이건 이 모든 여기가 우리 이 전체가 뭐예요? 비색한 것이 처음에는 비색했지만 결국 후에 끝에는 뭐냐? 그 비색의 경지가 끝나버리는 기쁨으로 화해버린다. 그러니까는 이빨이 아프다고 하든지 이빨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쁠 때가 생기는 거지. 왜 이렇게 이빨이 아픈지 나 정말 죽겠어요. 그렇게 해서 비괴를 오늘 우리가 끝냈습니다. 새해에 좀 정신 차리고 삽시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서로가 뭐냐면 이거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우선 몸이 반란을 일으켜요. 몸이 반란을 일으켜요. 술만 막 먹다가 그냥 몸이 확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황당한 데서 깨질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괜찮아. 이 강의 듣는 사람들은 괜찮아. 왜? 이 역의 신이 보호해 주니까. 우리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대의 명분을 우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환의식을 가지고 나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사유를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